부자의 사전적 의미로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다. 수천억 원을 가진 큰 부자도 있고 10억 원대의 부자도 있다. 우리가 10억 원대 부자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부자이면서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10억 원대의 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 부자로 만든 것일까? 첫 번째,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철학에서 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어떠한가? 나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부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10억 원을 모은 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는 주관이 있었다. 이런 주관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돈이 무서운 줄 안다.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혹독한 가난을 이겨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알고 있다. 이렇게 젊어서부터 고생을 하다 보니 돈에 대한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트이고 일단 손에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는 일도 없었다. 10억을 모은 부자들은 남들이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숙맥들이 하는 얘기라며 간단히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자들은 처음에 목돈을 만드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10억 원대의 부자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에 나서고 돈을 불려나가서 끝내는 10억 원이 넘는 부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도 10억 원대 부자들의 몫이었다. 네 번째,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늘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늘 공부하다 보니 투자에서의 성공률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좋은 투자처에 대한 안목은 철저한 공부에서 비롯된다고 부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큰 부자가 된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다.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회에 나와서는 공부와 담을 쌓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다 보니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쉽다. 그리고 입사한 후에도 힘든 영업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일하기 쉬운 본사의 지원부서에서 볼펜만 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럭저럭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부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저 중산층에 안주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 번째, 영어는 서툴지만 돈 공부는 확실하게. 여기에 비하면 학창시절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한 친구들을 여럿 보았다. 이런 친구들은 비록 영어 단어 외우는 것에는 서툴고 수학 공식 암기하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하는 돈 공부에는 모두 우등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 되어버린 반면 비록 학교에서 배움이 부족했더라도 사회에서 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돈 공부는 경제신문 읽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신문을 읽다가 중요하다 싶은 것은 스크랩을 해놓는다. 스크랩하는 종이가 아까워서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스크랩북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크랩북을 시간 날 때마다 들춰본다. 이런 관심으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쌓게 되고 이렇게 쌓은 정보와 지식은 재테크의 훌륭한 무기가 된다. 여섯 번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기회는 수줍은 처녀같이 왔다가 날쌘 토끼처럼 사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기회가 나에게 올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갔을 때 아차 하기도 하고 아예 기회가 왔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회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투자를 함으로써 잡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섣불리 차를 사지 않는다. 10억 원대 부자들은 저축하는 동안 저축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터부시하고 미루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저축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차를 사지 않는다.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차에 눈을 돌린다.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얼마의 돈을 주고 자동차를 산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각종 세금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 또한 엄청나다.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하고 미션 오일도 갈아줘야 한다. 가끔씩 점화 플러그도 교체해야 할 것이고 겨울이 되면 부동액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돈은 목돈을 모으는데 적지 않은 장애 요소가 된다. 또한 보험료는 어떠한가? 초보 운전자의 보험료는 100만 원이 넘는 것이 예사다. 10억 원을 모은 부자들 중에는 아예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대신 괜히 싸게만 사려고 하다가 결함이 있는 차를 고르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만큼은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것을 사는 편이었다. 이렇게 차를 산 후에는 폐차할 때까지 타겠다는 마음으로 차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한 자동차 관리는 손수하는 편이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세차를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다. 세차장에 맡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10억 부자치고는 좀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법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10억 원을 모았을 것이라며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여덟 번째, 배우자와 금실이 좋다. 대부분의 부자는 부부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서로에게 불만도 적은 것 같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위험하다. 여자는 남자가 째째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남자는 여자가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고 힐난할 것이다. 결국은 가정불화의 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한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가족의 도움 없이 10억 원을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홉 번째, 투자에 있어 미리 준비하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한다. 10억을 굴리는 부자들에게 즉흥적이라는 단어는 없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준비한다. 준비가 덜 되었다면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다. 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된 경우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부자들은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나선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행위다. 따라서 투자의 초점은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 첫 번째 주안점이 리스크이고 그 다음이 수익이다. 부자들은 모두 이렇게 투자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일반인은 수익이 첫 번째고 리스크 관리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투자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열 번째, 자녀 교육에 엄격하다. 마지막 열 번째 공통점, 부자들의 공통된 근심거리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애써서 자식을 길러 놓았는데 행여 엉뚱한 길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른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